2주 휴전인데 왜 시장은 아직 불안할까? 이란전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일부. 휴전은 됐는데 왜 아무도 마음을 놓지 못할까? 휴전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원래는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쟁이 잠깐 멈췄다는데도 사람들은 아직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합의가 전쟁의 끝이 아니라 2주짜리 조건부 중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받아들인 이번 휴전은 추가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맞바꾼 성격이 강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끝난 휴전이 아니라 더 큰 충돌을 잠깐 멈춰 세운 휴전입니다. 시장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휴전 발표 직후 유가는 급락했고 아시아 증시는 크게 뛰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5% 올랐고 한국 코스피도 5.9%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만 보고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평화가 완성됐기 때문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일단 미뤄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문제 해결보다 공포의 완화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아직 경계가 남아있게 됩니다. 복잡한 경제와 국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 한눈의 경제 톡톡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흐름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 시작합니다. 2부. 시장이 진짜 보는 것은 총성이 아니라 기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란전을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란이 얼마나 강하게 버티느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시장이 진짜 먼저 보는 것은 전쟁 장면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길 하나가 세계 기름길의 목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전이 나와도 이 해협이 정말 안전하게 다시 열리는지, 유조선이 실제로 다시 다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휴전의 핵심도 결국 해협 재개방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전쟁을 군사 뉴스가 아니라 에너지 뉴스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불안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쥐고 있느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2주 동안 해협은 이란 군의 감독 아래 운영되는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은 곧 길은 열렸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유가를 내리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합니다. 길은 다시 보이는데 그 길의 안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부. 유가는 떨어졌는데 왜 아직 안심하면 안 될까? 이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유가가 떨어졌다는데 그럼 이제 괜찮아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휴전이 선물 시장에는 안도감을 줬지만 실물 원유 시장은 여전히 팽팽하다고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 속 숫자는 내려가도 실제로 기름을 사고 들여오는 현장에서는 아직 숨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결국 뉴스에 뜨는 유가와 현실에서 돌아가는 기름의 흐름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의 긴장은 숫자로도 드러났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5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랐고 일부 물량의 최종 비용은 배럴당 $15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휴전이 반갑긴 하지만 기름이 다시 넉넉하고 싸게 돌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멈췄다는 한 줄을 보지만 시장은 지금도 원유 계약 가격과 물량 배분을 보고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상한 장면이 생깁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하는데 생활은 아직 안심이 안 됩니다. 유가가 내려왔다는 뉴스가 나와도 주유소 가격이 바로 편해지지 않고 제조 원가와 운송비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만 생활은 비용을 나중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휴전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아직 불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전쟁이 멈췄느냐보다 그동안 막혔던 에너지 흐름이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한 장면입니다. 4부. 한국은 왜 더 예민하게 흔들릴까? 이번 중동 충격이 한국에 더 민감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기름만 사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돌리고 그것을 다시 수많은 제품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원유 흐름이 꼬이면 주유소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유와 화학, 운송과 항공, 플라스틱과 포장재, 생활용품과 수출 원가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공급망이 나프타와 석유화학 원료 부족, 높은 조달 비용 때문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차질에 대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과 대체 공급선을 논의하고 있고, 연합뉴스는 4월 물량을 중심으로 대체 원유 5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물량은 4월과 5월 인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단순히 불안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길과 우회로를 동시에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있다고 해서 부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입선이 바뀌면 운송 경로도 바뀌고 비용도 달라지고 계약도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부, 인이 생활은 전쟁, 뉴스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제뉴스 화면보다 자기 통장과 지갑에서 먼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치솟았고, 물가는 불안하고, 주가는 오르내리고, 환율과 금리도 마음을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일자리 걱정까지 겹치면 국제정세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활을 흔드는 변수로 다가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시 2%대를 넘겼고, 에너지 위험이 물가를 자극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요즘 느끼는 답답함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와 생계 압박에서 나오는 현실 감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투자자들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유류비 문제이고, 자영업자에게는 운송비와 원가 문제이고, 직장인에게는 주가와 환율, 고용과 소비 위축 문제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은 자산 가격 변동과 생활비 상승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결국 중동의 긴장은 우리 생활을 더 단단하게 조여오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 소식이 반갑기는 해도 현실의 긴장까지 한 번에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6부. 나라가 아끼기 시작하면 국민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미 에너지 안보 경보를 올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4월 8일부터 약 11,000개 공공기관에 홀짝 차량 운행 제한이 적용되고,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는 오부제 형태의 이용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늦은 출퇴근과 불필요한 이동 줄이기, 화상회의 확대 같은 조치도 함께 권고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더 치솟으면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괜한 엄포가 아닙니다. 국가가 에너지를 아껴야 할 정도로 상황을 긴박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장면은 오랜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국제정세를 더 유심히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원자재 한 톤, 선박 한 척의 움직임이 내 삶에 직접 연결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생활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아끼고, 가계 지출을 다시 점검하고, 충동적인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나라가 절약을 시작하면 국민도 생활의 습관을 바꿔야 어려운 국면을 건널 수 있습니다. 7부. 전쟁이 끝났느냐보다 위험의 핵심이 풀렸느냐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더 큰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겁을 키우는 것입니다. 둘 다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휴전은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유가는 내려왔고 아시아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실물 원유 시장과 공급망은 아직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요구사항의 접점을 찾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국제사회와 유엔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전쟁이 끝났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의 핵심이 정말 풀리고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위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안정되느냐입니다. 둘째, 원유와 가스가 실제로 정상 가격에 다시 들어오느냐입니다. 셋째, 그 충격이 우리 생활비와 일자리, 금융시장으로 더 번지지 않느냐입니다. 국내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결국 이 핵심을 풀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있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 부담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정세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지출을 다시 점검하고 근검절약의 생활을 당분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겁을 키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이미 시작된 만큼 생활의 대응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8부. 왜 시장은 아직 불안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2주 휴전인데도 시장은 아직 불안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전쟁은 잠깐 멈췄지만 세계 경제의 목줄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협은 다시 열렸지만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고 유가는 내려왔지만 실물 시장은 아직 팽팽하고 증시는 반등했지만 생활 경제는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은 안도의 신호일 수는 있어도 안심의 신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국제 정세를 더 주의 깊게 보고 괜한 낭비를 줄이고 생활과 자산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더 무섭게 상상할 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고 더 단단하게 버틸 때입니다. 길이 완전히 안전해지고 공급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다시 차분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대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시장도 국민의 생활도 조금씩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쉽고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채널 한눈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